저는 힘들다 김묘성입니다. 사법과 쿠데타 얼마나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까? 그래서 사법 쿠데타 하면은 굉장히 관념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0세기에는 총칼로 무력으로 쿠데타했지만 21세기에는 법을 이용해서 쿠데타하는 게 세계적으로 사례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브라질 룰라 케이스죠. 룰라는 대통령을 연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호세프 대통령이 됐거든요. 호세프가 먼저예요. 네. 근데 호세프가 탄핵이 됩니다. 그러자 룰라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브라질 대법이 대선 한 달 전에 출마 자격을 박탈해버려요. 그러면서 체포가 됩니다. 조이데 사법부가 하려는 게 딱 브라질 대법이 연방 대법이 한 짓이에요. 저렇게 해서 12년형을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선된 게 코로나 때 정신 나간 짓 했던 보우소나루. 네. 코로나 때 자기 백신 안 맞는다고 하고 자기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놀러 다니고 세계적인 망신거리였는데 저 양반이 80년대 브라질 군부 독재 종식되고 나서 처음 나온 군인 출신의 극우 대통령이었거든요.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아주. 네. 맞아요. 룰라는 1년 후에 판사가 아무 증거 없이 판결한 게 드러나가지고 그게 이제 석방이 돼요.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판결을 드러났는데 근데 그때는 보우소나루가 당선됐단 말이죠. 당선된 걸 어떻게 뒤집어요? 네. 석방은 됐는데 당선을 뒤집을 수 없었죠. 그래서 룰라가 2022년에 다시 재출마를 합니다. 네. 그리고 지지율 1위를 다시 달리게 되죠. 네. 보우소나루가 댓글 부대를 대규모로 돌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보우소나루 아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체포 전후 탄핵 그 국면에서 중국 선관위 가짜뉴스 엄청 돌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짜뉴스가 폭발을 합니다. 이 댓글 부대에서. 이 대선 기간에 룰라 암살 계획을 세워요. 이재명 암살 제보 쏟아지는 것처럼 화학물질로 독살하려고 했다.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취임식에서 폭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때 군대가 출동해서 보우소나루가 계엄을 선포한다. 이런 계획을 참의장하고 그 3군 참모총장이 보우소나루 대통령 임기 마지막쯤에 모의를 함께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암살자 몰래 모집하는데 화학물질로 독살 계획을 세웠잖아요. 네. 그러면 그 화학물질에 자기도 위험하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해. 약간 코미디 같은데 네가 해라. 이 암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우소나루가 미국으로 도망을 가요. 이 폭동이 일어나면 복귀를 하고 아니면 미국에 남으려고 자기가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모의했던 브라질 당성들이 야 우리끼리 폭동 일으켰다가 우리 반역죄로 체포된다. 라고 하는 SNS를 서로 날린 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폭동에 가담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족 비즈니스에서 동원된 돈을 받았다는 게 나중에 계좌통에 나옵니다. 이 브라질의 태극기들이 서부지법 점거한 것처럼 국회하고 대통령궁 대법원 우리로 치면 대법원 연방최고법원 같은 데를 막 점거하고 난리법석이 납니다. 그래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체포됐듯이 1,500여 명이 체포되고 그리고 나중에 수사를 했더니 그 계좌가 나오고 그 아들이 운영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룰라 취임 이후에 전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군인들은 저기에 가담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우소나루가 미국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실패로 끝나고 이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우리나라 케이스하고 엄청 많이 닮았어요.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본질, 그 양상은 판박이에요. 조이대의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을 사법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단순히 이어지는 고법 그리고 다시 대법으로 이어지는 판결로 당선이 가장 유력한 기호 1번 대선 후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없애버리면 누가 남습니까? 기호 2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 2번 대통령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법부가 자기들이 대신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민들 선택권을 뺏는 거죠. 주권을 뺏는 거예요. 지들이 뭔데? 그러니까 사법을 하는 쿠데타죠 이게. 조이대 대법원장을 따르는 그 일부 조이대 대법원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사법부 독립인데 그리고 우리 정치권은 아주 오랜 세월 이상한 판결이 나도 대법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항상 말해왔어요. 판사들 다 다르게 이런 말을 정치권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이나 되는 대법관들이 함께 여기 동참했죠. 법에 관한 자기들이 최종 판단권자인데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10명이 뭉쳤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10명이 같은 배를 절대 못합니다. 의견이 갈리지.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열받고 더 먼저 열받고 더 적극적으로 판사 탄핵을 외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어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막 법원 앞에서 집회가 막 터졌단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니까 집회 연휴인데 집회 잘 안 합니다. 이거 집회가 엄청나게 크게 있었다는 걸 잘 모르실 텐데 보도를 잘 안 하니까 주말이어서 연휴여서. 대통령은 누가 뽑는다? 그러니까 판사시장! 이 시민들은 이재명이라는 정당 후보 하나를 대법이 날린다. 대법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아니 내 선택권을 왜 사법부 니들이 뺏어가? 샹! 깜짝이야. 해도 돼요? 그 기분인 거야. 샹! 네가 뭔데 내 권리를 뺏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루 만에 대법원 로그 내놓으라는 서명이 100만 명 넘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3일에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틀 만인 어제 5일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진짜 얇았거든요. 아니 계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의도로 달려가서 계엄을 막아내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탄핵 외쳐가지고 탄핵 소추 간신히 내 표 차로 이끌고 윤석열 체포 공무집행 방해 아우 스트레스
샹. 서부지법 폭통. 네. 그것도 다 지켜봤고 헌재 판결도 빨리 안 나가지고 3월 말까지 얼마나 속을 태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갔습니까. 맞아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간신히 그 긴 시간을 버텨가지고 12월 3일부터 4월 4일 마침내 대선이 왔는데 이제 내가 찍을 후보를 없애? 이런 샹. 이런 샹 어떻게 개인적이 되지 않을 수가 있냐고. 네. 이재명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왜 내가 찍을 후보를 없애? 내가 투표할 때 사람 찍을 후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어떤 일이 내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단 지성이 작동을 합니다. 네.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가 다 검토되기 시작해요. 막 조대희 대법원장과 이걸 꾸민이들은 생각도 안 해본 시나리오까지 이런 방법도 있었어. 다 검토에 들어가고 그 모든 시나리오를 다 무산시킬 방안까지 다 같이 또 구상이 되는 겁니다. 사법부가 이런 조희대 사법부 이런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치는 그냥 그 에너지 함께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시민들의 그 불안과 분통과 억울함과 그 응징의 에너지가 넘쳐나는데 민주당 거기 호응할 뿐인 거예요. 판사 출신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헌법 116조가 선거운동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재판을 자제하는 것이 헌법 원리, 국민주권 원리, 법관의 독립, 양심에 따라 재판할 권리의 보장, 불필요한 사법부 신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재판이 강행되고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합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 그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될 것입니다. 즉시 선거에서 손을 떼기 바랍니다. 재판 일정 중지하라는 겁니다. 원래 과거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재판 일정을 잡고 있거든요. 거꾸로. 그렇죠. 그래서 또 늘어나고 이재명 있어요. 후보는 5개가 됐어요. 대선 기간 동안에 그 판사들과 정치인들의 정면 충돌이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판사들은 법조문이라는 어떤 소우주에서 평생 길을 찾던 사람들이고 정치인들은 애초 길이 없는 데서 길을 내던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 상상력이. 이재명 계속 지지 강도도 더 올라왔어요. 견고해진 거죠. 파기환송했는데 정반대로 작동하잖아요. 이런 게 역풍인 거예요. 이런 게 반작용인 것이고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나 그렇게까지 이재명 지지한 거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계속 등떠밀어 근데. 근데 내가 찍을 후보를 없애버린다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상대 진영으로 하여금 선거를 개인의 일로 느껴지게 만드는 선거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선거 ABC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한 겁니다 대법이. 내 선택권을 니들이 박탈해? 샹. 샹! 아, 욕만 하다 갈 것 같은데요, 저 오늘? 그래서 시민들이 먼저 대법원장 탄핵하라고 막 외치고 그리고 대법관들 서류 봤어 안 봤어? 로그 기록 내놓으라고 막 네. 외치고 대법도 로그 기록 주면 끝날 걸 그걸 줄 수가 없으니까 로그 기록이 뭐 본질에서 벗어났다? 보조적 형식인 스캔 사본 접속 로그를 보자는 것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웃기고 있네. 저는 로그 기록 못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자신이 읽었다는 걸 증명할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무슨 본질에서 벗어나. 로그가 없는 거지. 이런 경우에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까고 있네. 안 읽은 거지 그냥. 당황하는 거죠. 네. 이런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존중할 줄 알았는데. 이런 방해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들이 평생 쌓아올린 것이 모래처럼 부서지는 걸 경우. 지금 당권파들이 김문수 사기꾼이라는 말까지 하더라고. 네. 사기꾼. 아니 단일화로 표 받아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사기꾼이다. 사기는 자기들이 쳤지. 그렇죠. 자기들이 사기꾼이지. 자기들이 김문수를 선택한 것은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바지. 그러니까 한동훈이 후보가 되면 한동훈한테 후보 안 넘겨줄 것 같고 대선 패배하더라도 한동훈이 당권 가져갈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그 당권 가져가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김문수는 자기들이 그런 이유로 밀고 있다는 걸 모를 사람 취급했단 말이죠. 네, 그랬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여의도에 어딨어. 김문수 바보 취급한 거예요. 모른 척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알아도 세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쪽수로 밀어붙이면 언제든지 넘길 수 있는 사람 취급했지. 바지로 취급한 건 자기들이지. 자기들 찍은 건 자기지. 진짜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너는 징검다리나 등이나 대라라고 한 거잖아. 그렇지. 사기는 자기가 쳤지. 근데 지금 당하고 있는 거지. 김문수 후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대를 잘못 만나서 몰락한 시골 사대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에헴. 그 타협 없는 곤조 의지가 있어요. 시대를 잘못 간단하게. 만났는데 그 시대가 아닌데 네. 여전히 시골에서 사대부로 지내는 사람들의 곤조 같은 느낌? 운동권 시절에는 그걸 강철 의지라고 불러주고 유명했죠. 그러다가 소련에 해체되면서 어떻게 하다 보수에 꼭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항상 서자칙을 받았어요. 89년인가 넘어갔을 거예요. 보수로. 그로부터 무려 36년 만에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자기 인생 마지막에. 이걸 왜 내놓습니까? 눈앞에서. 미쳐서요? 돈도 냈는데. 이걸 왜 내놔요? 경선도 다 이겼는데. 저는 한동훈보다 훨씬 넘어뜨리기 어려운 게 김문수 후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강철 의지. 이럴 경우 넘어뜨리려면 엄청나게 큰 캐비넷이 필요한데 김문수 후보도 돈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김문수 후보 입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현 비서실장 김재원 실장입니다. 김재원 실장도 재기해야 되거든요. 대선 이후에
단일화한다고 못 이긴다는 건 알아요. 저들이 또 바라는 건 꽃감 떨어지듯이 이재명 나무 밑에서 이재명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단일화해서 한덕수한테 줘? 미쳤어요? 김문수가? 김문수로 단일화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 진영은. 한덕수 후보는 우리 당에 1,000원짜리 당비 하나 내시지 않으신 분이죠. 저는 마지막 그 투표 용지에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당권바가 쳤지. 자기들이 그리고 나서 대선 이후에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당권 잡아서 다음 선거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 그거 못하게 하니까 지금 김문수 욕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이라고. 심지어 한덕수는 후순위래요. 단일화하는데. 김문수 스케줄대로 될 것이다. 쌤통이라고 봅니다. 달달합니다. 자기들 꽤 빠진 거예요. 예. 거기 밑에서 이재명 떨어지라고 그래서 이 벌리고 있어봐요. 안 떨어져. 통만 빠지지. 맞습니다. 아, 장난만 치다 끝났네요. 점수는 힘들다 김묘성이었습니다.